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네바팀 기지 폭격, 이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SM3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다. 최종적으로 결정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패닉의 펜타곤, 가리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200여 발 정도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조합해서 쏘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은 네바팀 공군기지, 여기에 탄도미사일 10여 발, 그리고 그 중에 극초음속 미사일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사일이 정확하게 목표물에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 언론, 세계 언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을 했다, 이렇게만 나오죠. 드론은 아주 요격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대단히 요격하기가 어렵고, 이 탄도미사일이 최종적으로 네바팀 공군기지를 때린 것 같습니다. 자, 이란이 미사일을 쏘면서 이런 영상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드론들, 여기에는 미사일은 목격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천천히 날아가고 있는 것은 드론이죠. 먼저 드론을 한 100몇십 발을 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쭉 날아가는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나 그리고 이제 기타 방공 체계는 이런 드론을 쉽게 요격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또 이제 이란제 드론은 좀 덩치가 큽니다. 이 최소 한 80% 정도는 요격했다, 이렇게 가정해야 됩니다. 러시아나 미국의 이제 일반적인 대공 시스템은 드론을 요격하는 능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탄도미사일이죠. 탄도미사일은 대단히 요격하기가 어렵고, 지난번 이스라엘에 이제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쏘았을 때 여러 발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미 이란의 탄도미사일의 성능, 그리고 이것이 요격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네바팀 공군기지를 때렸습니다. 뭐 이런 영상은 있는데 제가 이 유튜브에서 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조선일보,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란이 180발을 쏘았는데 부상자가 2명일 뿐이다. 아이언돔도 위력을 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0발 중에 만약에 이것은 가정입니다. 한 2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이다. 나머지 160발이 드론이다. 이 드론인 경우에는 아이언돔은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드론과 그리고 레바논 쪽에서도 로켓포, 카츄샤 로켓포를 쏘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요격하는데 먼저 아이언돔이 이용되겠죠. 그리고 그런 영상들은 뭐 하늘에서 펑펑 터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다 요격할 수는 없습니다. 한 80% 정도 요격하고 뭐 20% 정도는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언돔은 모두를 다 요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날아오는 로켓포 중에 위험한 지점에 날아오는 것만 요격을 하면 됩니다. 외곽으로 벗어나는 것, 이제 궤적을 계산했을 때 벗어나는 것은 요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뭐 이 정도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탄도미사일 요격은 실패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종말 속도가 거의 뭐 마하 5, 6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이하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매우 빠르게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이 한 발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이퍼소닉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비슷한 패턴으로 미사일 공격을 합니다. 먼저 드론을 쭉 보냅니다. 이란제 사이드 드론을 보내고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그리고 킨잘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아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파괴했죠. 자, 현재 피해 상황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바팀 공군기지에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화염이 치솟는 것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 그리고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을 공개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 크라이들 이런 데서는 이런 영상들 이스라엘인들이 찍어서 뭐 트윗에 올리고 이런 것을 공개를 했는데 정확하게 10여 발이 떨어지는 것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이란의 이번 공격은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바팀 공군기지의 의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이스라엘 내에 있는 공군기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곳은 미국이 이스라엘군이 이용하는 폭탄을 실어 나르는 곳입니다. 잠깐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항적 기록입니다. 사이프러스나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이 미제 폭탄 제댐 같은 것을 네바팀 공군기지로 실어 나르는 것, 바로 이런 항적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네바팀 공군기지는 이스라엘 공군의 가장 중요한 기지입니다. 바로 이 기지에
미국이 이스라엘군이 이용하는 폭탄을 실어 날랐다는 거죠. 즉 미제 폭탄의 병참 기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네바팀 공군 기지가요. 여기로 이제 실어 날려진 폭탄들 어디에 이용되었습니까? 가자지구, 아이들 머리 위에 떨어지고, 그리고 레바논에 떨어졌습니다. 시리아에도 떨어졌죠. 이스라엘 공군이 떨어뜨린 폭탄이 바로 이 네바팀 공군기지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F-15 같은 데 장착해서 주변에 이렇게 폭격을 한 겁니다. 바로 이란은 이곳을 타격한 겁니다. 이것의 심각성, 그리고 이곳을 방어할 수 없었다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공 시스템, 그리고 이것에 서포트하는 미국의 대공 시스템, 이것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욱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구축함 두 척을 이용해서 12발의 SM-3를 쏘았습니다. SM-3는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미1 합작품 SM-3,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공 미사일 중에 가장 비싼 겁니다. 그리고 가장 고고도를 타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ICBM 같은 것이 날라올 때 이 우주 성층권에서 이렇게 타격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바로 이 SM-3를 12발을 날렸습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을 이제 거의 수직으로 아주 고고도로 쏘았을 겁니다. 이때 내려올 때 종말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격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지죠. 바로 이 성층권에 있을 때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때 요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SM-3 미사일, 엄청나게 비싼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을 12발을 무려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셉터가 미사일을 격추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제 탄도미사일이 그대로 목표물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SM-3가 실패했다, 이렇게 간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0발이 날라왔는데 한 발을 요격했다, 이것을 성공으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SM-3 12발이 날아갔다면 12발의 탄도미사일은 일단 이론적으로는 요격을 해야 됩니다. 탄도미사일은 바로 이제 과학이 되면은 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궤적에 맞게 이렇게 SM-3를 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윌 슈라이버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년에 만드는 SM-3 미사일 숫자 12발입니다. 미국은 1년에 12발을 만듭니다. 이 정도로 귀중한 대공미사일, 그리고 상당한 고가의 대공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은 이란 미사일을 요격한 미국 SM-3를 도입한다, 이런 이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올 4월 이스라엘에 이제 시리아 다마스커스 이란 대사관 피격,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이제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때 드론도 쏘았죠. 그리고 그것이 뭐 이스라엘의 목표물에 떨어지는 이런 영상들이 돌았습니다만 미국 정부에서는 그것을 미스인포메이션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공 시스템의 크레디빌리티, 신뢰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좀 이렇게 내려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나섰겠죠. 자, 미국 대공 시스템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이것은 미국 국가 안보 이해에 이제 저촉이 된다는 겁니다. 해가 된다는 거죠. 아마 그런 이유로 미스인포메이션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란제 탄도미사일이 네바팀 공군기지에 떨어지는 장면이 이스라엘인들이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SM-3 도입을 추진한다,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SM-3가 제 기능을 이제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은 뭐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사드나 SM-3를 이렇게 이제 한반도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미사일이 대한민국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뭐 일본으로 가는가 미국으로 가는가, 이것을 막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핵 선제 공격, 북한이 아닙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러시아죠. 미국은 이런 핵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이 러시아 주변에 핵폭탄으로 이렇게 삥 둘러쌉니다. 그리고 중단거리 핵공격 능력을 갖춘 미사일 발사대를 이렇게 쭉 해서 러시아를 포위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겁니다. 이 중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발사대가 결국은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SM-3 미사일 발사대는 바로 토마호크를 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된 리투아니아, 그리고 불가리아, 루마니아죠. 참, 루마니아 그리고 폴란드, 여기에 배치된 이지스 오셔입니다. SM-3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공격용 토마호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중거리 핵 탄도미사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 공격을 위한 그 베이스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로 미국은 SM-3 도입을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진짜 핵전쟁을 원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니까지 것들이 뭘 하겠어. 그래서 핵폭탄, 핵미사일로, 그리고 이 저강도죠. 로일드 핵폭탄 이런 것으로 빙 둘러싸고 스텔스기 다 갖다 두고 언제든지 수백 발의 핵폭탄,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체세를 만든다면 너희들은 우리 앞에 이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만한 망상입니다. 인간 심리의 다이나믹스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적이 위협을 하면 이쪽은 전의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수많은 전쟁으로 가득 찬 겁니다. 작은 힘이 약한 나라도 큰 자가 위협을 계속하고 포위를 하고 억압을 하고 협박을 하면 결국은 일어설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 심리의 다이나믹스죠. 중국과 러시아 같은 핵 강국들을 그런 식으로 굴복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핵 안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핵 선제 공격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레이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서포트하는 겁니다. 자, SM-3 미사일 엄청나게 비싼 미사일입니다. 한 발에 200억 원. 미국은 1년에 12발을 만듭니다. 자, 10년이면은 240발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핵미사일 숫자가 얼마입니까? 수천 발입니다. 수천 발. 이런 것은 아무런 도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핵 선제 공격을 위한 플랫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은 결국 이것을 도입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압박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바틴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항공모함은 그러면 별다른 게 있는가요? 좀 움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위성을 통해서 탄도미사일도 이렇게 궤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 항모 역시 이런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미군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한 2만 5천에서 한 3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곳곳에 있는 미군은 제대로 된 다층 방어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공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고 지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막에 그냥 섬처럼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이란은 이런 미군 기지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내 알 아사드 공군기지 타격했을 때 그렇습니다. 미사일 12발을 쏘았는데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네바틴 공군기지에 미군이 실어 나른 미국산 폭탄 제이뎀 이런 것들이 쌓여 있을 건데 여기에 정확하게 미사일들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공군 작전, 가자도 그렇고 레바논에 대한 이 공군 폭격 작전 이것도 상당히 지연이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실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란은 네바틴 공군기지를 타격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에 보복을 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미국이 진짜 이란을 손을 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다면 최소 한 3, 40만의 대군을 중동 지역에 배치를 해둬야 됩니다. 일단 미군 기지를 프로텍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미국이 가용 가능한 군사자산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이란을 공격하는 데 이용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더 큰 적들을 이제 상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죠. 중국이 가장 큰 적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미국의 실존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군사력은 팽창하고 있죠. 이란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시 상당한 딜레마에 빠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군 작전도 방해가 되고 아마도 레바논에 대한 공격 이런 것도 주춤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네바틴 공군기지는 매우 효과적이고 상징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익을 이란에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윌 슈라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란인들의 지성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왜 이번에 이란이 공격했을까? 왜 일찍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왜 지금 빨리 했을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이번 공격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는데.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